지금부터 오브젝티브-C와 그 다음에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이폰, iOS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은, 어플리케이션들은 지금 설명드릴 이 오브젝티브-C라는 것과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스위프트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 프로그램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점차 집중해서 깊은 레벨의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스위프트가 편안하게 개발할 수 있게끔 개발된 애플에서 제공하는 언어이지만 사실 그 스위프트보다는 좀 더 로우 레벨로 들어갈수록 오브젝티브-C라는 언어를 하실 수 있어야지 좀 더 여러 가지 코드를 찾는 거라든가 아니면 스스로 공부할 때 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서인 이 오브젝티브-C를 이용한 앞으로의 iOS 기반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이 오브젝티브-C를 먼저 2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오브젝티브-C라고 하는 책은 최근에도 이 2.0으로 지금 벌써 나왔는데요. 이 책이 상당히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한 몇백 페이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손에 들고 다니면서 볼만한 정도의 책 크기인데 여기에서 이 오브젝티브-C라는 언어에 대한 되게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코드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이폰 프로그래밍을 처음부터 하면 iOS 프로그래밍을 처음부터 하면은 좋겠지만 우선은 어느 정도 언어에 대한 부분이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파일들의 구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객체 지향형 언어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는 헤더 파일은 .h 그리고 실제 소스 코드 파일은 .m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다른 C++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사용할 때는 불러와서 사용하고 있는 이 파일 이름을 .mm으로 변경을 해주고 추가를 해주시면 C++ 언어에서 사용됐던 코드도 이 오브젝티브-C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iOS 프로그래밍을 할 때 모든 프레임워크들을 다 집어넣으면 좋지만 필요한 프레임워크만 집어넣어서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사용자 위치 기반을 쓴다. 그럼 코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코어 블루투스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프레임워크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드 내에서 얘를 쓰겠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이렇게 임포트라는 것을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임포트는 이 꺽쇠 표시, 그 다음에 꺽쇠 표시 닫고 하는 거 안에다가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코드를 또 앞에 불러줘야 된다 할 때는 임포트 땡땡 표시로, 이 땡땡이 아니죠? 이렇게 생긴 땡땡이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안에다가 파일명을 메인 뷰 컨트롤러를 넣어야 되겠다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쵸? 저 앞에 다운표 때문에 제가 잠깐 취소를 하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버그보다는 어떠한 데이터를 주고 받았고 이 명령어가 실행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부분이 이 NS로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 내용인데 이때 이 NS로그는 도스창 저희가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것에서 그 내용들을 보여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저희 iOS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해볼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는 사용자한테 어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텍스트가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 텍스트로서 이 NS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그 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그 문자열을 쓸 때는 이렇게 쓴다 라는 게 간단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불린 값입니다. 혹시 버튼을 사용자가 눌렀느냐 안 눌렀느냐를 활용할 때 쓰는 부분이 이 불린 값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true, false라고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불린 값이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yes 또는 no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해보는 것이 있죠. SDK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SDK를 실행을 해서 헬로 월드를 찍어보는 겁니다. 그럼 저희도 헬로 오브젝티브 C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엑스코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코드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하나를 생성을 하고, 여기에 네, 처음부터 보이진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 엑스코드에서 iOS 관련된 걸 많이 사용을 하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커맨드 라인에서만 보여지는 걸 할 거기 때문에 이 macOS라는 부분에 커맨드 라인 툴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넥스트, 그 다음에 첫 번째 프로젝트니까 뭐 헬로 죄송합니다. 헬로라는 이름, 그 다음에 제 이름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뭐 회사 이름은 아니지만 예전에 쓰던 도메인 네임,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C 언어를 쓰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수업은 새로운 클래스 첫 번째 주의 오브젝티브 C를 쓰는 부분에다가 헬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저희 문서의 new 클래스의 1번 폴더 안에 헬로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 헬로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코드 하나가 m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고요. 여기에 간단하게 ns 로고로 이미 헬로 월드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수업 자료에 있는 것처럼 좀 바꿔보겠다라는 거죠. ns 스트링을 이용해서 헬로 오브젝티브 C라는 그 다음에 걔를 출력을 하겠다 라는 부분도 같이 적겠다라는 겁니다. 화면을 조금 작게 해서 걔도 저거 정말 저대로 똑같이 적는가가 궁금하실 테니 네, 다음과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ns 로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살짝 사용 안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는 내용 그대로죠. ns 스트링 이라고 할 때 NSS까지만 적으시면 뭔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선택을 바로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익숙하다 싶으니까 이렇게 씁니다. NSS 치고 그냥 엔터만 바로 치면은 NS 스트링이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str이라고 써야 되죠. 여기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자를 나는 이 str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다가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hello, 그 다음에 objective C, 느낌표 3개, 그 다음에 하나의 명령 라인이 끝나면 나 이제 이 명령이 끝났어 라는 의미로 세미콜론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 명령이 끝난 거고요. 두 번째 명령은 저 만들어내를 이제 저희가 불러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스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nslo 하고 난 다음에 또 첫 번째 뭔가 펑션이 나옵니다. 그대로 엔터를 쳐주시면은 뭔가 글씨가 나오고요. 여기에 이게 무슨 명령인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 문자열이 있습니다. 이 문자열을 여기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는데 여기에 전달하는 숫자에 따라서 아니면 전달하는 글자에 따라서 쓰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뒤에 전달하는 게 이러한 문자열이라고 하면 퍼센트 골뱅이를 쓰면 됩니다. 근데 혹시 전달되는 게 이거는 쓸 거는 아닌데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퍼센트 %D를 했다 할 때는 얘 값에 해당하는 것은 숫자 값이어야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 2, 3, 4, 5부터 막 1000, 만, 10만 이렇게 되는 숫자 있죠. 그 숫자를 표현을 해줄 때는 이런 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문자를 출력하는 거다 라는 의미로 저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코드 내용과 여기 약간 다른 점이 리턴이 바깥에 나가 있고 뭐 오토 릴리즈 골뱅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화면에 보이는 거는 오브젝티브 C라는 거를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화면에다 출력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 화면에 출력되는 거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실행을 시켜봐야 되겠죠. 네, 화면에 다 안 바뀌어서 이렇게 지금 조금 잘려서 보이는데요. 한 이 정도로 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트링 값으로 hello 오브젝트 C를 하고 얘를 출력을 해달라 라고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럼 얘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여기 화살표 표시 있죠? 뭔가를 플레이할 때 쓰는 거를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빌드를 하고요. 빌드가 완료가 되면 커맨드 라인이 이 밑에 보입니다. 지금 hello라는 게 떴는데요. 네, 여기에 hello objective C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hello objective C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한 게 이 밑에 커맨드 라인에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 수업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은 오브젝티브 C를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 이 커맨드 라인에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걸 많이 하실 겁니다. 어쨌든 여기선 잘 실행이 됐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절차 지형 프로그래밍과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브젝티브 C 프로그래밍 언어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예제에서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는 것만 코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실제 해보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할 때는 실제 뒷부분에 코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카 프로젝트라는 걸 가지고요. 우선 절차 지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여기 C3이라고 하는 거는 챕터 3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희 이 오브젝티브 C 책이라는 거에 대해서요. 헬로 월드는 챕터 2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챕터 3에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챕터를 봐야 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파운데이션 H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저희 프로그램 할 때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프레임워크고요. 이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들 그 다음에 NS로고 이러한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당연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냅두시면 되고요. 절차 지향이라는 것은 저희가 차 혹은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차라고 합시다. 차가 제일 편하고 뒷부분에도 많이 설명을 하니까요.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는 차라고 하는 종류는 그냥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차라고 했을 때 바퀴가 4개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승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버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대상 이름을 보통은 저희는 요즘에는 클래스를 정의한다 라고 할 때 쓰는 그러한 언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절차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를 그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구조체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어떠한 모양을 그릴 게 있는데 컴퓨터 안에다가 그릴 겁니다. 근데 그 그리는 모양의 애는 보통 필요한 게 화면에다가 뭔가 도형을 그릴 때는요. 도형의 생김새 타입, 네모가 될지 동그라미가 될지 아니면 타원이 될지 아니면 삼각형이 될지를 선언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도형을 그릴 때 색상은 어떻게 그릴 거냐, 그 다음에 도형의 크기는 어떠한 도화지 공간에다가 그릴 거냐고 그러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설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구조체를 쉐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운즈라고 하는 거 안에는 네, 저희가 필요한 게 또 뭐냐면 보통 동그라미를 그리든 네모를 그리든 이만한 도화지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화지 공간은 이 화면 전체를 봤을 때 X만큼 거리를 가고 그 다음에 Y만큼 거리를 내려와서 그 다음에
가로 넓이는 얼마에, 세로 넓이는 얼마에 되는, 그렇게 정의를 해줘야지 이쪽부터 이만큼 찾아와서 이 네모를 그리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차원 화면에서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바운즈라고 하는 거는 쉐이프 렉트라고 하는 구조체를 또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렉트 안에는 X좌표와 Y좌표, 그 다음에 가로값과 세로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쉐이프 렉트라고 하는 게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는 것, 그 다음에 이 쉐이프에는 두 가지가 더 필요한데, 하나는 도형의 형태,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형의 형태는 그릴 수 있는 게 동그라미, 네모, 그 다음에 얘는 아마 타원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고, 또한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칠할 수 있는 도형의 색상에는 여기서 또 정의하고 있죠. 쉐이프 컬러라고 해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도형이 필요한 것들, 또 그 안에 필요한 다른 거를 선언을 이쪽에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프로그램을 메인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도형 3개를 만들 거다. 배열인데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금은 도형 3개를 만들 건데, 첫 번째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0번 도형의 위치 좌표, 그 다음에 0번 도형은 동그라미를 그릴 거다. 0번 도형의 색상은 빨간 색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0번 도형의 위치는 아까 정의한 얘로 연결을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도형 같은 경우에도요, 도형의 위치 나중에 연결해주고, 도형은 이번엔 네모, 그리고 얘는 녹색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형은 위치를 연결, 그 다음에 얘는 타원형, 그리고 얘는 파란색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도형에 대한 0번, 1번, 2번 3개의 도형에 대해서 다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을 다 했으니 그려라 라고 하는 명령어를 3개의 도형을 그려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는 저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프로그램을 할 때 이 부분이 어딘가 만들어져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절차지향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지향형 프로그램은 C에서 많이 사용했던 거고, 지금은 오브젝티브 C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걔를 좀 어떻게 바꾸느냐가 궁금하실 겁니다. 네, 여기에서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위치를 잡아주는 거는 똑같이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C에 의해서 오브젝티브 C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대신에 동그라미를 만들지, 네모를 만들지, 아니면은 타원을 만들지 타입이 사라지게 되고요. 여기에는 나는 아예 동그라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승용차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를 정의를 하겠답니다. 그쵸?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한테 필요한 건 그냥 얘가 자체가 지금 원이라고 지금 돼 있으니까 얘가 아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신 원을 만들 때 필요한 거는 걔가 칠해질 색상과 그 다음에 걔가 들어갈 실제적인 위치값이 중요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원이 가지고 있는 색상과 위치를 설정하기 위한 다양한 메소드들을 제가 정의를 해 놓는 겁니다. 실제 동작할 것들입니다. 색상을 지정을 하고자 하니 색상을 세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메소드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어느 범위에 있는지 얘도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는으로 연결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는이 아니라 이 setBounds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 바운즈를 붙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원에 대해서 그려라 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에 해당하는 원의 기본값들, 그 다음에 이 색상을 변경해주기 위해서 쓰기 위한 명령어, 그 다음에 얘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 쓰기 위한 명령어가 있고, 다 잘 잡혔으면 얘를 이제 그려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때 이 색상을 설정하는 부분과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부분 때문에 이 바운더리 구조체와 그 다음에 색상을 설정하기 위한 이 구조체라고는 하기는 뭐하지만 그러한 타입 디파인 되어 있는 것이
앞에 정의가 되어 있고 실제 기체지향형 언어에서는 이 부분이 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오브젝트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원을 실제로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얘는 정의만 해놓은 겁니다. 실제 구현은 여기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실제 구현되는 부분은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이제 실제 구현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임플리먼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 이제 그러면 서클이라는 애에 대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애들을 여기에 이제 내가 만들게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set fill color 색상을 넣어줄 때 전달받은 C라고 하는 값을 이 서클이 가지고 있는 여기죠. 이 fill color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et boundary에 의해서도 이 바운더리 부분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 바운더리 B가 들어오면 거기다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는 저희가 실제 그리는 거는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드로우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클래스가 선언되어 있으면 얘를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사용하기 위해서 절차 지향에서는 이렇게 쉐이프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객체들 단위가 이 NS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id라는 걸 이용을 해서 쉐이프 3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 만들어주는 거 똑같고요. 위치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서클을 이번엔 새로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명령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차이가 있죠. 기존에는 쉐이프 그냥 뭐 만드는 거 없이 이 쉐이프 만들었어. 그 다음에 다 연결만 시켜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서클이라는 원 하나를 만들게 라고 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그 원이 가지고 있는 색상 값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위치 값을 세팅해주고 하는 부분이 쭈루룩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이제 카를 만드는 자동차를 만드는 그거 클래스를 실제로 해보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실습을 해보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론이 있다라는 것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만 그리는 게 아니라 뭐 네모도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다 보면 원을 그릴 때 필요한 기능이 원을 그릴 때에는 색상과 그 다음에 걔의 위치 그 다음에 색상을 세팅하는 함수 그 다음에 함수보다는 메소드라고 하겠습니다. 색상을 세팅하는 메소드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는 메소드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원을 그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네모를 그릴 때도 거의 공통적인 것들이 들어갑니다. 색상, 위치, 색칠해 주는 거, 위치 잡아주는 거, 드로우 하는 거 똑같죠? 그러면 공통적인 게 있는데 좀 다른 거는 그리는 형태만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면 얘도 비슷하고 얘도 비슷하니 차라리 얘네들의 공통되는 것을 하나의 쉐이프라는 거로 만들자라고 하고 이 쉐이프에는 색상이 있어야 되고요. 위치가 있어야 되고 색상을 세팅해주는 부분, 위치를 잡아주는 부분 갖고 드로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드로우를 구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드로우만 만들어 두고 실제 이 쉐이프라는 거를 서클이라든가 렉탱글에서 상속을 받습니다. 서클은 이 쉐이프 중에 하나야 라고 하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얘가 그대로 가져옵니다. 렉탱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모도 얘에 있는 거를 상속을 받으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는 것만 따로 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러한 상속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상속 쉐이프라는 거를 상속받고 그 다음에 이 서클을 구현하는 드로우만 구현을 해주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와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프로그램 하는 거를 차차 해 나가면서 그런 거 들었었지 그런 개념인가 보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저희도 프로그램을 해보기 위한 부분으로 갑니다. 이 부분은 결과 부분이라서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 클래스라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차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기본적으로는 본체 엔진이 있어야 되고요. 차가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차에는 바퀴가 4개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엔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바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엔진을 한번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퀴는 4개인데
그럼 그 4개를 다 붙이기 위해서 바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프로그램 해볼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할 텐데요. 얘는 닫고 그러면 카 클래스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엑스코드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맥OS의 커맨드 라인 툴을 이용을 해서 만들 겁니다. 이번에는 카라고 하는 간단한 이름의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첫째 추에 해당하는 것에서 또 생성을 합니다. 그럼 뭐 별거 그렇게 많이 볼 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기본 설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에 메인에다가 그럼 저는 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그럼 차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뭔가를 막 써야 됩니다. 그래서 쓰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것을 살펴보면 먼저는 타이어를 만듭니다. 타이어는 4개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타이어가 만드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진도 필요합니다. 엔진 만드는 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차를 만드는 거는 차를 구조를 이제 만들게 되면 엔진 1개와 타이어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이어 4개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애들이 차가 잘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프린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차를 만드는 걸 해야 되니까 임플리먼테이션에서 차를 만드는 거를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할 수 있는 메소드를 구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 코드 내용을 보고 어디다가 어떻게 적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차례대로 실습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하나도 안 만들었고요. 이 옆에다가 이제 이걸 따라서 보면서 저도 할 겁니다. 대신에 저도 코드가 완벽하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얘를 살짝 옆으로 두고 보면서 어디에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라고 쓰고 IN만 치면 뭔가 막 나오죠? 그럼 여기에 엔터를 하나 치십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난 타이어를 만들 거야 라고 적고요. 타이어라고 적고 그 다음에 슈퍼클래스 여기에 갈 때 어떻게 가냐면요. 타이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탭키를 한번 눌러주면 슈퍼클래스 쓰는 위치로 저렇게 딱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ns 나는 오브젝트를 사용할 거다 라고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엔드가 당연히 자동적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클래스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mplement라는 거를 또 쓰고 im만 쓴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그럼 이제 타이어에 해당하는 걸 난 구현을 할 거야 라고 쓴 거고요. 화살표 옆으로 간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ns 스트링으로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을 쓸 건데 나는 여기에 리턴 해주기를 나는 타이어입니다 라는 부분을 저기 적혀 있는 거하고 똑같이 쓰는 게 낫겠죠. I am tire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클래스가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해서 타이어 클래스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또 이제 이어서요 엔진 클래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 또 쓰고 이번에는 engine 쓰고 탭 눌러서 ns 오브젝트 또 씁니다. 여기도 필요한 설정은 없기 때문에요. 바로 이어서 이제 임플리먼트로 구현으로 넘어갑니다. 엔진 클래스를 구현을 할 거야. 엔진 클래스를 구현을 할 건데 여기에 들어갈 것도 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쵸? ns string 그 다음에 description 해주고 여기에는 return 해주기를 가로 나는 엔진이야 라고 하는 이름을 또 써주시면 됩니다. 짧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이렇게 갖다 붙이고 있는 거고요. 이 공간 사이 공간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정렬을 좀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타이어와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차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는 car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할 건데 얘도 ns 오브젝트를 사용을 할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로가 들어가고 가로가 닫히는데요. 이게 가로가 왜 들어가고 닫히느냐? 이번엔 차에는 필요한 게 얘네들은 엔진을 그냥 통째로 만들면 됐기 때문에 타이어도 통째로 만들면 됐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내용을 선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라고 하는 것은 안에 들어가는 구성이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의 엔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가 필요한데 타이어는 하나가 아니라 네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필요한 게 이만큼 있다 라고 적기 위해서 이 안에 구조가 될 부분들을 엔진이 필요하고 타이어가 필요하다라고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얘가 차가 잘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내 차는 엔진이 하나가 잘 달려있고 타이어가 4개가 잘 있어 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실제 얘를 구현하는 거는 임플리먼트라고 했습니다. 이제 카라고 하는 애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카를 만들 때에는 얘를 초기에 만드는 값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초기에 생산을 하나를 한다라고 할 때 쓰는 초기 값이 이러한 명령어를 사용해서 여기에 초기 값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초기 값을 만들 때 하나의 객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리턴해 주기를 이 부분은 고정입니다. init를 쓸 때. 그래서 저도 얘는 항상 그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 때 쓰는 내용이고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얘는 이게 항상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있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고요. 앞에 타이어를 만들거나 엔진을 만들 때에는 타이어 만들 때 그런 내용 없었죠. 여기 임플리먼트에. 엔진 만들 때도 그런 내용 없었는데 차를 만들 때에만 다음과 같이 init를 이용해서 초기값을 뭔가를 만들겠다. 이제 실제로 만들 거니까요. 그래서 만드는 명령어를 쓴 거고 여기에 차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공장에서 생성될 때 필요한 게 뭐죠? 엔진이 만들어져야 되고 타이어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엔진 하나를 가지게 될 건데 그래서 엔진 하나를 만들 건데 이 엔진의 이름은 새로 만들어지는 그거 하나를 붙여줄 거야. 그 다음에 타이어들이 있는데 0번 타이어에는 타이어 하나를 만들어서 붙여주고 0번만 만드는 게 아니죠. 1번 타이어에도 또 새 거를 붙여줘야 되고 똑같이 다 차례대로 적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째 타이어 네 번째 타이어까지 이렇게 타이어 4개까지 차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게 딱 실행되면서 새로운 엔진 하나 붙여주고 타이어 4개를 붙여주고 해서 나 차 다 만들었어 라고 리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노랗게 나타나고 있는 거는 이제 프린트라는 게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프린트도 만들어 줄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void 타입의 프린트라고 선언해놨다고 하는 그 메소드를 여기에다가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제 이 메소드 내용은 나는 엔진 잘 가지고 있고 타이어도 4개 있어 라는 걸 화면에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ns 로그 해서 나는 엔진이다 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 있게 그 다음에 ns 로그 또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키보드가 가끔 이러는데 이번에는 엔진도 타이어가 0번 타이어도 잘 붙어 있고 이제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컨트롤 커맨드 C를 누르면 복사가 되고 붙여넣기 해서 1번 타이어 2번 3번 4번 타이어까지 잘 붙어 있다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카에 해당하는 선언부 그 다음에 얘를 실제로 구현한 부가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잘 구현해 놨는데 그럼 실제로 실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실행하는 것은 어디다 해야 되나요? 맨 밑에 메인에 그 내용을 적어줘야지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쪽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선언을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카 클래스에서 앞에 만들었던 이 카 클래스에서 하나의 차를 만들게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차를 만들 때는 새 차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새 차 한 대 뽑았어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 차 뽑았으니까 내 차는 어떤 게 달려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새 차 하나 내 차라고 지정할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래서 그 새 차를 뽑은 거고 그 새 차의 내용물이 뭔지를 프린트한 겁니다.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플레이를 해주면 네, 다음과 같이 좀 기다려야 될 겁니다. 다음과 같이 실행이 뭐가 됐는데요. 확인을 네, 해보면 다음과 같이 엔진 하나 있고 타이어 4개 있어 라는 게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다 가려져 있으면요. 앞에 아무리 잘 만들어 놨더라도 여기 실제로 제가 차를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실행을 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과가. 그쵸? 아무리 기다려도 이 밑에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차를 하나를 샀으면 실제 메인에서 내가 만든 차가 뭐야 라는 걸 이쪽에다 막 해줘야지만 실행을 할 때 네, 다음과 같이 차 이렇게 있어 네가 만든 차야 라고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카 클래스를 이용한 실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해보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차를 만들 때 무조건 한 차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차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엔진 붙이고 타이어 4개를 붙여버렸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차를 만드는 순간 이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고 혹시나 엔진이 고장나면 엔진을 따로 떼서 다시 붙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어도 한쪽에 펑크가 나면은 새 타이어를 또 붙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라는 것은 한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엔진도 교체를 해야 되고 타이어도 교체를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엔진 교체하는 명령어와 타이어 교체하는 명령어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클래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엔진, 타이어 만들고 그대로 만드는 게 있지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에 차를 만드는 엔진과 타이어가 있는데 이 밑에 새 엔진이 어떤 엔진인지 혹은 타이어가 어떤 타이어인지를 추가하고 걔를 불러오게 하는 그러한 메소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팅하는 부분이 새로운 엔진을 붙여주는 부분, 새 타이어가 몇 번째 타이어에 타이어를 붙여주는 부분의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엔진을 가지고 있고 무슨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를 오히려 불러와 주는 부분이 그냥 엔진만 불러오겠다, 몇 번째 타이어만 불러오겠다라는 명령어 2개인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에 대한 명령어 구현을 다음과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 구조에서 어떻게 그걸 바꿔줘야 되느냐가 궁금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카 클래스 아래에다가 프린트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는 엔진을 세팅하는 부분이 필요해 라고 하면은 엔진 하고 그 다음에 엔진을 세팅할 수 있는 이름, 그 다음에 보이드 타입으로 이번에는 엔진을 세팅하겠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엔진이 들어와야지만 가능해. 세팅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엔진을 세팅하겠어 라고 쓴 겁니다. 그럼 엔진 세팅은 이 2라인에 의해서 쓸 거야 라는 걸 미리 선언만 해주고 실제 구현은 임플리멘테이션에서 걔를 구현해야 됩니다. 엔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타이어는 1번 타이어인지 2번 타이어인지 모르죠. 그래서 인덱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다음과 같이 몇 번 타이어에다가 걔가 몇 번째 타이어인지를 확인을 할 때 불러오는 부분이고요. 세팅하는 부분은 여기죠. 타이어 똑같이 보이드네요. 세팅만 하는 거니까 결과가 나올 필요는 없이 set 타이어, 그 다음에 타이어 실제로 전달할 이름, 그리고 몇 번째에다가 넣을 거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실제 몇 번째 전달될 번호를 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엔진에 대한 부분 몇 가지 메소드가, 왜냐하면 이 4가지 좀 전에 추가했던 부분이 아직까지 선언이 다 안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써야 되겠죠. 프린트만 했던 게 아니라 얘네들을 똑같이 다 써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엔진 세팅해주는 부분은 여기 잘 적혀 있네요. 그쵸? 그래서 따라서 써보면, 엔진 불러오는 부분은, 네, 리턴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엔진만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엔진을, 가지고 있는 엔진에다가 세팅하는 부분은, 모의 타입에 set 엔진 해서 이미 적어놨으니까 이게 있는 거죠. 엔터를 치고 바로 가로 열고 닫은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엔진에다가 전달된 엔진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new 엔진을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거와 비슷하게 이제 그러면 타이어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타이어 at index를 쓰고, 그러면 몇 번째 엔진이 뭐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작성되어 있을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작성이 안 돼 있네요. 네. 이 부분은 타이어 인덱스니까 그냥 몇 번째에다가 타이어가 되느냐인 거기 때문에 리턴 당연히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얘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타이어 있죠? 네. 여기 가지고 있는 타이어가, 네, 타이어스라고 가지고 있으니까요. 타이어스 부분에 전달된 인덱스 값을 리턴을 해달라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반대로 앞에 적어놨던 타이어를 세팅해주는 부분, 그러면 타이어 at index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 타이어를 이번엔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부분에 index라고 하는 값에, 네, 실제 들어온 타이어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 타이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랬으면은 전달된 타이어를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차를 처음 만들 때는 본체만 딸랑 만들어 놓고 엔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타이어를 각각 붙이는 방식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에서 이제 다시 차 만드는 걸 분해를 해버립니다. 엔진 하나도 안 만들 거야. 차를 처음 만들 때 그냥 본체만 만들어 놓고 타이어와 엔진을 다 세팅을 안 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엔진도 안 만들고 타이어도 안 붙이고 다 안 붙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 만들어 놨던 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다 널이 나옵니다. 엔진도 안 붙였고 타이어도 안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메인에서 차를 만드는데 차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엔진을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엔진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고 새로운 엔진을 하나를 만듭니다. 그쵸? 그 다음에 차를 만들 때 제가 엔진 만드는 거하고 타이어 붙이는 걸 다 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이어를, 엔진 만든 거를 차에다 붙입니다. 그러면 네, 카에다가 set 엔진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좀 전에 만들었던 명령어입니다. 새로 엔진 만든 거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엔진만 이 차에 붙었네 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엔진만, 나 엔진 붙었어, 바퀴는 하나도 안 붙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차도 붙여야 되겠죠? 바퀴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바퀴를 붙이기 위해서 네, 타이어를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새로 하나 만들었어. 이제 붙여줄게. 그럼 카에다가 set 타이어 at index에서, 그러면 타이어 새로 하나 만들고 네, 얘를 0번 인덱스에다가 타이어 하나에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타이어를 하나를 만들고 붙여주고 또 새로 만들고 붙여주고 또 새로 만들고 붙여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포문을 써서 많이 하는데 포문을 아직까지 설명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2번, 3번, 4번 네, 이렇게 타이어 4개를 만들고 0번에 붙이고 1번에 붙이고 2번에 붙이고 3번에 붙입니다. 타이어 4개가 다 붙었네 라고 하는 거겠죠. 네, 이때도 얘 똑같은 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0번 타이어, 1번 타이어, 그 다음에 2번 타이어, 3번 타이어 하고 타이어 붙여주는 거에도 타이어 0번, 1번 타이어, 2번 타이어, 3번 타이어 라고까지 해줘야지 오류가 안 생깁니다. 그쵸?
그래서 타이어도 4개를 다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프린트 해달라고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차에 엔진도 잘 붙어 있고, 타이어도 잘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장에서 출시가 될 때 차에 엔진과 타이어가 다 붙어서 나오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혹시나 다 안 붙이더라도 이러한 붙이고 떼는 불러오는 값을 이용을 해서 타이어를 새로 아예 이쪽에서 만들고 엔진을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는 좀 더 편안한 방법을 했는데요. 포문을 써서 타이어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이제 바꿔볼까요? 코드를 바꾼다면은 엔진 사용은 똑같습니다. 그쵸? 근데 타이어만 이렇게 사용 안 하고 여기에 이제 포문을 이용을 해서 인티저 타입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을 하는데, 네, i 값을 0번부터 시작해서 i는 타이어는 4개만 붙이면 되죠. 그 다음에 i가 증가를 하면서 여기에 타이어를 만듭니다. 타이어를 하나씩 자꾸 만듭니다. 아까 t라고만 했었기 때문에 여기도 t라고만 하죠. 그 다음에 카가 가지고 있는 set 타이어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던 타이어를 포문이 돌아가면서 0, 1, 2, 3이 될 거니까 그냥 i 값을 붙여주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좀 더 간결하게 코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 타이어가 소문자 하면 안 됩니다. 그쵸? 대문자 타이어에 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류가 안 나타나고 실행을 해보더라도 네, 문제없이 타이어와 엔진이 잘 붙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설명들은 좀 익숙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 보고 저기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PPT가 이러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이쪽에서 잘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어서 책을 갑자기 5장까지 하다가 갑자기 챕터 11장으로 넘어가는데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엔진을 설정하기 위해서 타이어 같이 이렇게 인덱스가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엔진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엔진을 설정하기 위한 메소드, 그 다음에 불러오기 위한 메소드, 설정하기 위한 메소드 2개의 라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다가 엔진 부분과 이쪽 부분을 설정해 놓은 코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드 내용을 되게 간단하게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 옆에 나와 있는 파란색 내용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여기 적혀 있는 엔진 이 부분 있죠? 요거 2개 라인을 이제 지웁니다. 저는 보이게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신에 저기다 뭐라고 쓰느냐? 골뱅이 프로퍼티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관련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즘엔 메모리를 그냥 자동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엔진을 쓰겠다라고 하면 이 위에 2줄 쓴 게 이 한 줄로 끝납니다. 좀 더 편해지죠. 그래서 프로퍼티라는 게 있는데 챕터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을 이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임플리먼트 안에 쪽에다가 또 원래는 요만큼을 적었었던 거죠. 이 내용을 적지 말고 대신에 뭐라고 쓰느냐, synthesize 그 다음에 엔진 이름을 딱 써주면은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름과 여기 위에 있는 이름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 구현하지 않았던 요 내용과 이 내용 있죠.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정말 그렇게 적용이 되나? 이 한 줄과 그 다음에 이 한 줄에 의해서 됩니다. 똑같은 명령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set engine이라는 걸 가지고요. 그래서 실행을 또 해보면 이번에도 엔진이 잘 붙네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 선언을 할 때 접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 property라고 하는 것과 synthesize라는 것을 2개를 써서 간단하게 변수를 접근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원래 이제 소스를, 그럼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한 줄에 지금 한 코드 내에 이렇게 막 100몇 줄, 200몇 줄, 막 1000줄까지 넘어가면은 코드가 너무 많이 어려워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서 이 6장에 대한 부분으로는 코드를 이제 분할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분할시키는 거는 수업량이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과 같이 오브젝티브 C가 뭐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헬로 월드 처음 해보는 챕터 2와 그 다음에 챕터 3에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뭐다 라는 것, 그 다음에 간단한 상속 내용, 그리고 이어서 실제 저희가 차라는 거를 만들어 보고 차에 대한 구성을 막 바꿔보고 세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세팅할 때 좀 더 명령어가 길어지면 불편하니 얘를 프로퍼티라는 거로 해서 좀 바꿔서 설정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